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소식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런 주변 상황들이 잘 정리가 되고 평화가 잘 찾아와야겠지만 그 전에 이루어야 될 과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시리아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후티 반군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 모든 것도 있지만 오늘 다룰 주제는 이란과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겠다, 파괴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협상을 일단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렬되면은 또 다른 행동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이란에게 계속해서 언제든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고 뭔가 강압을 주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죠. 이때 과연 우리는 생각해 볼 과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을 가려고 하는데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만약에 그게 yes and no라면 왜 그런지를 봐야 되겠고요. 이때 꼭 한번 봐야 될 무기는 벙커 버스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 영상은요, 벙커 버스터, 이란 핵시설의 딜이 될 수 있는 벙커 버스터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이때에 이스라엘이 왜 요즘에 미국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왜 있는지 같이 보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기사는요, The Aviationist라는 기사를 들고 왔습니다. 4월 거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란에게 위협이 될 만한 벙커버스터가 소개가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소개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후티 반군을 타격한 적이 있죠. 이 지도에 대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우리의 그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디에고 가르시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지도는요, 인도양입니다. 그리고 인도양 북쪽에 뭐가 있습니까? 중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후티 반군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멘에 있습니다. 예멘은요, 인도양에서 지금 북서쪽으로 올라오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실 겁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이 반도를요, 아라비아 반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도 아래쪽에 예멘인데요. 지금 노란색 표시하는 곳이 예멘입니다. 자, 그런데 예멘 중에서도 특히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후티 반군이 점거하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영역이 지금 후티 반군이 대강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여기에 뭐 호데이다 항구라든지 실제로 예멘의 수도인 사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 사나가 후티에게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이 거리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 뭐 주요 지역에 뭐 미사일 날리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티를 이렇게 타격하는데 뭐 여기도 그렇고 다른 외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발진한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죠. 이 폭격기가 후티 반군 지역에다가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라는 기록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추측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상당한 외신에서는 이것들을 한 것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언급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후티 반군의 특징이 뭐냐? 이란과의 지원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하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 디에고 가르시아, 완전 인도양 한중 가운데 있죠. 여기서는 이렇게 중동 지역, 인도, 뭐 동아프리카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동남아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반경을 가진 완전 인도양 중간에 있는 기지인데요. 여기서 B2 폭격기가 발진해서 후티 반군에게 뭐 GBU-57, 오늘 등장하게 될 중요한 벙커버스터입니다. 대형 관통탄을 사용했다라는 소식인데 아주 무겁죠. 항공기가 싣고 가야 되는 벙커버스터입니다. 폭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발리스틱 미사일 이런 것보다는 좀 가벼울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거
치고는 폭격기가 실린 것 치고는 아주 무거운 규모의 그런 폭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양에 있다 말씀드렸죠. 지난 3월 말부터 B2 스텔스 폭격기, 뭐 B2A 스피릿 폭격기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무튼 지난 3월 말부터 디에고 가르시아 기체에 배치가 되었다고 하고, 한창 후티 반군의 어떤 반격이 심해지고 뭔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향한 도발이 심해지고 있는 시기, 뭐 그런 거가 맞물리긴 하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무기가 사용된 것은 그러니까 GBU-57이죠. 벙커버스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아주 무거운 급에 속합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이것은 이란에게 분명한 메시지다. 뭐냐? 거의 GBU-57하고 GBU-28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란의 핵시설 아주 깊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타겟 삼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벙커버스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후티 반군에게 이미 공격이 가해진 거죠. 후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란의 어떤 지원 세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세력이라고 봐도 되겠죠. 앞마당 세력. 즉 뭡니까? 후티 반군을 먼저 공격함으로써 이거 언제든 이란에게도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이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 핵협상에 이란이 참여를 해라, 적극적으로 다가와라,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플러스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용 핵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미국과 지금 손잡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물론 우라늄 농축 비율에 보면은 NPT에 그렇게 넘어간 수준은 아니고, 물론 90% 우라늄 농축 수준이 아니라 여기 3점대지 않습니까? 낮긴 하지만 그래도 사우디에도 우라늄이란 게 생긴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란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아무튼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GBU-57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란의 그 깊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 폭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들 좀 중심 내용만 좀 의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충 설명 언제든 환영입니다. 저는 그래도 뭔가 이 정세에 유의미하다 싶은 거 중심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레임이라고 한다면은 GBU-57 MOP라고 하는데요. Massive Ordnance Penetrator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규모의 관통탄을 얘기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네, MOP를 이제 길게 부르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시설을 뭔가 언급할 수 있는 게 GBU-28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얘기가 언급이 되는 건, 더 언급되는 건 57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3만 파운드, 13톤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폭격기가 실기에 정말 큰 무게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관통력도 대단할 거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게만 무거운 게 아니라 거기에 정밀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B2가 독점적으로 탑재할 수 있다. 스텔스 폭격기라고 하죠. 중폭격기고요. 내부 폭탄창에 이제 비행기 내에도 베이가 있지 않습니까? 폭탄 실을 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2개를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사를 보면은 B-52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최소 하나나 2개의 기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폭격기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벙커버스터는 B2나 B-52의 맞춤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발을 시작한 건 2003년 이라크 전쟁부터라고 전파가 됩니다. 물론 이때부터 뭔가 깊숙이 들어있는 시설 파괴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되기 시작했겠죠. 핵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이란의 벙커와 같은 뭔가 아래에 깊이 파져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때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벙커버스터 자체가 깊이 있는 아주 깊은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이죠.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라늄 농축 시설이 두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일단 제가 해석은 바로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깊다라고만 해석하겠습니다. 지하 약 3층에 있다고 하는데요. Three floors underground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프레임에서는 이 지하 3층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마 원문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지만 뭔가 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튼 나탄즈 연료 농축 시설이 있다. 아주 유명한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더 깊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포르도 시설. 둘 다 아주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 무거운 무게의 벙커버스터로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10년대 초에 개량이 되었지만 유형은 공개되지 안 되었다. 뭐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도 있지만 INS 유도 시스템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형 관통자용 스마트 신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Large Penetrator Smart F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관이 뭔지는 아시죠? 조그만 군사적인 걸 공부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폭탄은 어떤 자극이 있어야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뭔가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신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이따 설명해드리고 GPS는 다들 아실 거예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일 겁니다. 근데 INS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관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GPS는 외부 기준이지 않습니까? 위치 파악하는데요. 근데 관성 항법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내부 기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동 물체의 위치랑 방향, 속도를 계산해서 그때에 이용되는 관성의 어떤 힘에 따라서 이것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GPS랑 INS 정확한 기술의 어떤 뭐 효능 이런 것들 자세히는 좀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간에 상호 의존적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좀 더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은 게 있는 거고요. 대형 관통자용 스마트 신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좀 더 찾아봤을 때 이 기사 외의 내용입니다. 강화된 목표물 파괴를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핵시설처럼 콘크리트로 엄청 둘러싸여 있고 지하에 있고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재질을 감지하고 목표 지점에서만 폭발하고 지연 폭발 설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재질에 닿았다고 해서 바로 폭발하면 안 되죠. 좀 더 페네트레이트 해서 좀 더 관통해서 적당한 시기에 폭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계산을 하는 것이고 목적에 따라서 폭발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뭐 공중 폭발, 내부 폭발 여러 가지 폭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황에 따라 설정이 가능한 정밀화된 뭔가 기능들이 그런 기술들이 이 벙커버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러한 핵시설 파괴할 때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아지는 것이고 이 벙커버스트에 이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폭발 전 설정된 깊이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이 관통자, 대형 관통자형 스마트 신관의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해드린 크게 세 가지 기술이 있었죠. 벙커버스트에 관한 거.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 있으시면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지금이라도 당장 뭐 미국이 뭐 이란과 핵협상 하는 거를 뭐 자시고 해서 이란과 핵협상 하든 말든 어쨌든 좀 불편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당장 이란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역시 미국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게 있습니다. 다소 이해가 될 만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비판적으로 보실 때 일단 상황을 같이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화면의 주제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미국의 헬프, 어시스턴스가 좀 필요할 만한 이유 이런 것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탄즈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은요. 오직 벙커버스터만으로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출처 인디아 투데이 나오는데요. 여기 말고도
다른 외신에서도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벙커버스터 아무 벙커버스터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GBU-57 중심으로 된 그런 벙커버스터로 파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벙커버스터는 폭격기 실어서 올 수 있는 거죠. 항공기 실어서 오는 겁니다. 밸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무 5하고 비교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뭐 둘 다 침투하는 기능은 있긴 한데 뭔가 쏘는 그 출발지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조금의 기능은 좀 다르죠. 아무튼 패스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핵시설로 의심이 되는 원자로 시설을 파괴한 적이 2번 있습니다. 1981년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 있죠. 아마 유명하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07년에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시설, 둘 다 특징이 뭐냐면요, 그렇게 지하 깊이에 있던 시설이 아닙니다.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는요, 전면 지상 노출, 약간의 지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폭격을 가면은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죠. 벙커버스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장적이고 부분적으로 지하 구조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뭐 몇십 미터 정도 지하는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역시 둘 다 F-16의 어떤 탑재된 폭격, 미사일 이런 걸로도 파괴가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튼 둘 다 이스라엘이 경험이 있고 둘 다 벙커버스터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란의 핵시설은 다른 거죠. 이란이 이 두 경우를 다 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란은 좀 계산을 했겠죠. 이거 이스라엘은 마음만 먹으면은 영공도 넘어올 수 있고, 물론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핵시설의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파괴를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하기 곤란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깊이의 핵시설을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경과 이란, 이번에 거리적인 설명인데요. 1000여 킬로미터의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축적 보이시죠? 대충 이게 1000km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대충 여기 있고요. 이란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가려면요, 최소한 한 두세 나라를 넘어야 되죠. 어디냐? 첫째로 요르단입니다. 여기 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나라들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이라크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제일 빠른 그리고 가장 짧은 국경이 1000km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란 정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경 지역에다가 원자로 설치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탄즈 폴더 같은 경우는 이란 내륙에 있습니다. 최소한 이쯤에 위치하고 있죠. 멀리 있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1000km 중후반, 2000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요, 특히 중폭격기 같은 경우로 벙커버스터를 실어야 할 텐데, 근데 그 벙커버스터마저도 뭔가 원거리로 갈 수 있는 폭격기로는 어렵겠죠. 공중 급유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물 도달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국 공중 급유 능력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물론 공중 급유 능력이 있습니다. 급유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공중 급유기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또 다른 세력들이 공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라든지 예상치 못했던 세력들이 뭔가 또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여러 상황을 계산하면서 공중 급유기 활동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최대 많은 공중 급유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공중 급유기가 같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봐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라크나 뭐 시리아를 통해서 가야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바다에서 미국의 전력을 활용해서 이란으로 뭔가 날릴 수 있는 계산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뭔가 이란에게
발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가장 결정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GBU-57 MOP가 필요하죠. 벙커버스터가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이 필요한데 이게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필수가 돼야 되고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거죠. 받아야 됩니다, 일단. 근데 최근 뉴스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하마스 내부 지하시설을 타격할 만한 벙커버스터는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형 폭탄, 초대형 폭탄을 지원하지는 아직은 잘 뉴스에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실을 수 있는 폭격기는 또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B2와 B-52입니다. 이것으로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런 벙커버스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도움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따로 벙커버스터 이러한 규모의 벙커버스터를 개발을 하지 않고 있냐?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떤 그 유사한 미사일 벙커버스터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일단 결론은 뚜렷이 드러난 이렇게 GBU-57 MOP만큼의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이 개발했냐 그리고 그걸 상용화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핵시설을 직접 파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좀 아직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에 왜 이란이 2번 이스라엘을 공습했지 않습니까? 미사일, 로켓, 드론 날렸지 않습니까? 이때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공격했거든요. 했습니다. 근데 그 이란을 공격한 것은 핵시설 자체가 아니에요. 핵시설 인근의 방공시설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 어떠하십니까?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핵시설 공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당장 공격이라기보다는 이란에게 협상이란 카드를 계속 던져줌으로써 그리고 그걸 받기 없게끔 함으로써 뭔가 이란을 견인해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핵을 알아서 없앨 수 있도록 민간인 그 핵 개발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도 약간 결렬 분위기로 가려는 게 있죠. 이란은 좀 거부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벙커버스터입니다. 무력으로 이란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미국에게는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티 반군에게도 일단 여러 기사로 봤을 때는 폭격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무력적인 부분에서도 이란에게 일단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이란하고 정상은 맺었지만은 일단은 좀 견제하고 있는 세력인 사우디에게 민간 핵 프로그램을 도와준다라는 그런 카드도 지금 던지고 있고요. 이스라엘 언제든 미국이 당장은 벙커버스터, 그 아까 파격이 강한 GBU-57 같은 벙커버스터를 주진 않았지만은 주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도 같이 시전하고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현재 헤즈볼라 많이 무력화되었죠. 하마스도 좀 세력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좀 이전 세력만큼은 아닙니다. 리더십이 좀 계속 부재하고 있죠. 후티 반군도 물론 무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공격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 쪽으로 그렇죠. 벙커버스터 포함해서 이때 이란은 어떠한 카드를 가지고 이 핵협상을 타개할 것인가, 이란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 대응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벙커버스터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카드일 텐데 적시 어떻게 사용될까? 사용은 될까? 이용이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번 영상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유의미한 소식이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여러분들 필요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 이것과 관련된 여기 나오는 당사자국들의 이해관계, 정세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좀 더 댓글 다시고 싶은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씨였습니다. 아디오스.